네, 31번 보겠습니다. 20세기의 통계학. 일단 학문에 S 써요, 보통. 네, 그죠? Physics, Chemistry 이렇게. Chemistry는 빼고 Physics 이렇게 S 쓰고 20세기죠. 요거 스펠링. 20세기의 통계학은 되었다. 시스템적인 수집이 되었다. 뭐에 대한 해서 이 quantitative도 많이 나온다죠. 양적인이라는 뜻이죠. 네, 반대말은 뭘까요? qualitative죠. 죄송해요. tative. 그래서 양적인 정보, 질적인 정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양적인 정보의 시스템적인 수집이 되었다 하고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필요하게 된 정보죠. 네, PP입니다. 동사가 아니죠. 과거분사. 이러한 과정이 발생했다. 요거는 이제 수동태로 쓰지 않길 주의하세요. 모든 산업화된 국가. 여기서 이제 ED를 써서 또 PP가 들어갔고요. 뭐로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key 하면은 중요한 이렇게 뜻이 되죠. 그들의 becoming modern state. 현대의 국가가 되는, 그들이 현대 국가가 되는 중요한 일부. 자, 이제 여기 there은 자, 가로를 묶어보세요. 소유격이지만 여기 오부 전치사의 목적어는 원래 동명사를 썼죠. 그 의미상조를 쓴 겁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조로. 그래서 그들이 현대 국가가 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일부로 그 일부로서 산업 국가에서의 이러한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되죠? 데스톨 뭐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분이 쓴 글은 It is difficult 가주어죠. 어렵다 이 진주어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Simultaneously 하면은 동시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디아를 즉 물체들이 being measured 실제로 측정된 사물들이 do exist는 강조동사죠. 존재하는 것은 그리고 한 번 더 that을 만났죠. 이럴 때 번호로 표기할게요. 또 that this is only a convention 했는데요. convention은 관행이란 뜻이 있죠. 기존 관행.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하나의 관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조금 알쏭달쏭한 말이죠, 지금은. Yet, 그러나 지금 언급한 이 말은 케이스, 사실이다. phenomenon. 네, 요거는 이제 현상이란 단어인데 요거는 단수고요. 이렇게 쓴 복수예요. 뒤에 동사 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such as는 예를 들어서잖아요. 일종의 like의 뜻이죠. 현상들, prices being charged and products being sold exist. 여기 보세요. 지금 as, such는 건 전치사잖아요. 일종의.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끄는 자리까지가 분사를 쓰면서 이렇게 가격은 가격들인데 부과된 수동태니까 부과된 가격과 제품은 제품인데 팔리는 제품 같은 현상들은 존재한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복수니까 여기 s가 없죠. 그럼 반대로 여기 복수인데 s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을 항상 문법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작잖아요, 단어가. 그죠? 이렇게 딱 동사 요만큼만 동사 쓴 거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고치면. 하지만 the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 frameworks 카테고리면은 뭐 범주, 그리고 이거는 구분이죠. 구분의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은 분사를 쓰죠. 지지하고 있는 the collection과 aggregation
collection 하면은 뭐 수집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aggregation and organization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of official statistics. 와우. 네, 여기까지가 주어로 네, 되는데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수집과 그다음에 집계, 그죠? 그리고 조직화. 이게 어피셜하면 공식적인 통계학의 통계치에 이러한 것을 지지하는 어떤 범주와 구분화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그죠? 범주와 구분화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요게 이제 주어로 보면 돼요. 주어가 이제 합쳐져서 여기까지가 복수 주어죠. 여기 are divided 이렇게 이게 동사구네요. 이 친구들이 주어고 여기까지가 여기가 동사 나왔죠. 괄호로 묶은 이 부분은 당연히 분사구문이죠. 고안되고 있다. 그러한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제공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For macroeconomics 하면은 거시경제 말이 어렵죠. 나 아니면 혹은 for 사회적인 정책을 위한. 자, 이 부분 포럴시는 묘사했다. 이 통계학에 대한 사용은 to create state authority 하면 국가의 권력을 만들기 위해 통계학을 사용하는 것 했고요. quantification 하면 정량화는 is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 통계,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는 걸 정량화로 하면 되겠죠. 의사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방법이다. 뭐 없이 seeming to decide 하면 결정을 하는 듯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되네요. 네,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오케이, 여기까지 끊어서 결정을 내리는 듯 보이진 않으면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characterizing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characterizing 하면은 특징을 지어주는 하나의 뭐로서 그 사회적인 기술로서 이건 정량화로 보시면 되죠. 정량화 방법 사회적인 기술로서 보이게 의도된 이건 PP고요. 뭐를 구축하려는 신뢰를 구축하려는 누구의 당국의 또는 국가의 이렇게 된 거죠. 권위직의 됐죠? 자, 이게 뭔 말인지 조금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통계를 사용해서 통계는 뭐가 나와요? 자료를 수집해서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죠. 이걸 이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국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명령 집단이잖아요. 하지만 국가가 이거 통계를 본인들에 맞게끔 잘 각색을 해서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이 통계학을 이들의 그 어떤 의도를 가진 만들어 놓은 통계를 가지고 국민들은 나쁘게 얘기할게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조정할 수 있겠죠. 명령하는 대신에 이걸 이용해서 국민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의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안 좋은 얘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객관화시킨 명령이죠. 해, 왜요? 그냥 해 이게 아니라 이러니까 해라는 그죠?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이제 쭉 끌고 내려왔는데 굉장히 어휘가 뭐 어려운 어휘는 아닌데 이게 국가의 권력과 그리고 통계에 대한 관련된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얘기니까 얽혀 있어요, 많이. 그래서 어휘를 좀 가지고 해석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문가 가치, just as 맛과 색상, 와인에 대한 맛과 색상의 전문가 가치, 즉 그런 전문가들이 will gain much,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을 것이며 뭐 함으로써? 깨달음으로써. 이것도 by 전치사니까 동명사 쓴 거죠. 화학에 대해서 깨달음으로써. 어떤 화학이냐면 이러한 특징들, 자질들에 놓여있는, 이러한 자질들을 놓아두는 화학에 대해서 깨달음으로써 상당히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So each perspective on the body can potentially enhance the others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각 그 신체에 대한 각 관점도 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 다른 관점들을. 이건 관점밖에 없네요. 각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신체에 대한 관점을 강화시킬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 이랬네요. 지금 이 so는 그래서보다는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위에와 마찬가지로. 왜냐면 just as so 구문이거든요. 여기 just as로 시작했기 때문에 so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어져서. 그리고 하지만 모든 과학적인 도구, 지금 이제 범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계속 범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도구가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구, 현미경, 수학, 그리고 모든 신체적인 측면, 뇌, 그리고 마이크로 미생물학, 미생물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깊이를, 이거 수식하는 거죠. 그러한 깊이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 지식의 깊이를 요구하고 있다. That this tends not to happen. 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tend to가 뭐하는 경향이 있다잖아요. 그럼 not이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네요. 잘 발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그래서 요거 서치를요. 여러분 소댓 구문 아시죠? 소댓 구문과 동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하고 결과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요거 서치랑 that을 묶어서 해석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문 속에서 so랑 서치가 잘 나오나요?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나올까 말까요? 그런데 이렇게 so that이나 search that 구문으로 잡히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공짜죠. 왜냐하면 so 나오면 that 있나, search 나오면 that 있나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의 구분은 search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면서 끌고 가고요. so는 이제 얘가 부사니까 형용사나 부사를 뒤에 끌고 가면서 붙입니다. 네, 그거 차이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신체를 공부하는,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in silos, in silos는 개별적으로 분리해서라는 표현이에요. 일종의 관용 표현이 되겠죠. 각각의 공동체들, 근데 이거는 동사가 아닌 거 아시죠? 여기 섹션이 나누다니까 나뉜 이렇게 된 거예요. PP. 그래서 다른 공동체들과 구별된 공동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뭐에 의해? 그 자신만의 어떤 특수화된 어휘로 구분된 그죠? 공동체를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공동체는 공동체가 해석이 조금 여기서 끊겼구나. 네, 각각의 공동체가 연구를 각각의 공동체가 다른 거와는 구분된 채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이게 참 문장이 되게 기네요. 어디서부터 올라오는지 아시죠? 네.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와. 여기 해석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해석을 볼게요. 즉 우리는 각각의 공동체가 그것의 자신의 전문적인 어휘에 의해 나머지 다른 것들과 구분된 채 인간의 신체를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됐죠? 자신의 전문적인 어휘예요. 그 공동체만이 갖는 어휘로 인간의 신체를 분리해서 연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각 공동체들은 조심해야 돼요. 소통에 있어서. 그죠? 다를 수 있으니까 의미가. 됐죠? 그래서 연구 공동체는 maybe dedicated to 이렇게 했네요. 전념하다라는 뜻이요. 여기까지가 수고요. 전념할 수도 있다. 하나의 형태, 과학적인 도구의 하나의 형태에 전념할 수 있거나 특정한 component, 그 신체의 특정한 구성 요소에 전념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세포 하나의 형태 같은 것을 어떻게 다른 형태의 세포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어가 간접 의문만 잡힌 거죠. 여기까지가 된다. 그것 자신의 특별한 주제가 된다. 심지어 단순한 지구상의 생명의 형태, 아메바 같은 것은 현재 거의 연구되어지지 않고 있다. 네.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인간의 신체는 분명하게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1890년 같은 오래전 타임지의 뉴스페이퍼는 커멘트를 달았다. 데디아에. 네, 조동사 목적어. 접속사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벌써 이미 너무 방대해서 통제 관리가 불가능하다. 오늘날 아무도 전문가는 없다. 어떤 것에 대한 총체의 전문가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100%를 다 아는 전문가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고리를 잘 잡아야 돼요, 이 글은.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 한 번 할 것 한 번에 끝내라고. 연구 공동체는 한 종류의 과학적 도구 또는 한 종류의 세포와 같은 신체의 특정한 한 구성 요소에 전념할지도 모른다. 밑에 나오죠. 다른 유형의 세포가 여러 개잖아요.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그 자체의 전문적인 주제가 된다. 그러니까 세포들끼리의 소통도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지구상에 있는 단순한 생명체조차도 이제는 전체로서의 연구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모르죠. 하는 것도 모르고, 해야 될 이유도 모르고, 인간의 신체는 또 이보다 더 복잡한데도 전문적인 어떤 결과는, 전체적인 결과는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오래전인 이때도 이미, 그러니까 몇 년 전이에요. 거의, 그죠? 150년 전인데요. 15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지금에 비하면 지식이 굉장히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방대해져서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논평했다. 네, 그래서 네, 잘 읽어보시고 마무리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한 특정 분야의 전체를 다 아는 것은 아직까지는 미비하다라는 글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게 주제죠. 네.
세 번째 지문 33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궁전 아시죠? palaces. 궁전은 단순한 어떤 집이 아니었고요. 이 궁전은 주의 깊게 지어진 They were carefully constructed stages 했는데요. 스테이지 무대인데요. 주의 깊게 만들어진 무대 궁전이요. 무대고요. PP죠. 디자인된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도 수동태고요. 수동태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PP를 앞에 붙인 거예요. 지어진 무대. 그리고 디자인된 얘도 이제 꾸며준 거죠. 이렇게. To impress and intimidate 했는데요. 인상을 주다라는 뜻이고, intimidate는 이제 위협하다라는 뜻인데요. 네,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 돌 있죠. 돌은 상징을 했다. permanence 하면은 영속함, 오래, 그러니까 영원이죠, 영원. 그리고 힘을 상징했다. 이렇게 된 거죠. 반면에 유리는 제공했다. 뭔가 동등히 파보, 힘이 있다라는 동일하게 힘 있는 무언가를 상징했다. 강력한 어떤 것, 동등히 강력한 어떤 것을 상징했다. 그래서 동등이라는 것은 뭐 왕권하고 평민하고 동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앞에 힘 얘기를 했으니까 유리도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힘 상징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가시성을 제공했다. 자, 큰 창의 속에 도입은 궁궐에서 통치자들에게 말 그대로 내려다 볼 수 있게 뭐에 대해 그들의 피사체를 내려다 볼 수 있게. 피사체니까 이제 국민들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피사체니까 이상하다, 그치? 그리고 콤마 강조하며 그들의 어떤 elevated한 포지션, 상승된 지위를 강조하면서고 분사 쓴 겁니다. 여기 뭐뭐 하면서, 그죠? 동사 쓰면 안 돼요. 이디나 거꾸로 말입니다. 또한 그것이 국민들이라고 했죠. 아까 국민들이 게이지는 응시하다인데 업이니까 올려다보게 그들의 리더를 향하여 올려다보게 허락을 했고요. 또 분사 쓰면서 만들며 좀 쉽네요. 경외감과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했죠. 생각해보자. 칸시절 베르사체 궁전, 베르사유 궁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것의 유리홀, 길게 늘어선, 반짝이는 반사되는 표면, 나로님 magnified.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묶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PP로 시작한 거고요. 요 위에는 주어가 되겠죠. 됐죠? 여기 동사 나왔죠, 이제. 이 magnified는 더했다, 강화했다 이런 건데요. 그 공간의 grandeur, 웅장함을, grandeur, 웅장함을 더했고, 또한 역시 나로니 버릴 수 있죠. 또한 역시 이거 동사겠죠. 동사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럴 때 번호를 써. 1번, 2번. 그래서 그 왕을 어디에 두었냐면 중앙에 두었네요. dazzling한 디스플레이에, 눈부신 디스플레이, 장식 중앙에. 그리고 이제 콤마 찍고 분사 쓰면서 강화하며 그의 절대적인 권력을. 이해됐죠? 그리고 유리에 대한 사용, 궁전에서의 사용은 only 뜻이죠. 단순히 심미적인, 어려운 단어죠. 심미적인 게 아니었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는 거죠. 개방된 사이트라인은, 이게 사이트라인은 이제 전망대 같은 거죠. 허락했다. 뭐를? 더 나은
감시를 허락했고 통제를 허락했겠죠. 여러분 그 감옥 같은 데 가면은 등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우뚝 올라와 있잖아요. 뭐. 그죠? 아니면 궁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왕이나 왕비가 서 있을 수 있는 높은 곳에. 그죠?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뭘 확정 지어주며 확신하게 하며 안전함과 이게 안전과 보안, 그죠? 안전과 보안, 통치자의 가족의 신하와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뭘 깨닫고 있었냐면 관찰되고 있음을 깨달았죠. 그것이 이제 보여준 건 공언한 건 분위기라는 거죠. 주의 깊은 어떤 세심한 복종? 참 어렵다. 조심스러운 복종과 존경의 분위기를 나타내게 한 거죠. 기여를 했다는 뜻이니까. 바로 그러한 그 건축이, 이게 주어죠. 건축이 dictated, 지배했다. 어떤 사회적인 태도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건축을 통해서 사회적인 행동을 지배하게 한 거죠. 사회적 행동은 이제 국민들이나 신하가 했겠죠. 건축이 한몫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리를 가지고 뭐로서 작동했던 어떤 고요한, 그죠? 고요한 집행자로서 권력의 역동성에 대한 권력의 힘이죠. 권력의 역학관계에 대한 조용한 집행자로서 행동을 하는 유리와 함께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이제 분사구문이 자리가 되는 거죠. 네, 글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정치 연구가인 독일의 이분이 관찰했을 때 데디아를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관찰을 했을 때 특정한 어떤 관점들이 seemed to get more play than others. 다른 관점들보다, 그죠? 다른 관점들보다 좀 더 활약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람들은요, 그들의 의견을 침묵했다. 뭐 하기보단 그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기보다는 특별히 만일에 그러한 의견들이 인식이 되면 뭐 할 거라고? 인기가 없을 거라고 인식이 되면. 오케이. 자, 이분이 이러한 현상을 뭐라 불렀다? The spiral of silence. 소용돌이 아닙니까? 그래서 침묵 소용돌이라고 불렀다. 이게 이제 목적격보. 누구 때문에? 콜 때문에. 콜이 이제 오형식 동사고요. 이러한 침묵에 나선 소용돌이는 발생을 한다. 이제 정의를 내리네요. 개념 설명이죠. 뭐 할 때? 한 개인, 어떤 개인이 관계대명사죠. 인지하고 있을 때 대대하를. 그들의 의견들이 popular express them 했는데요. 대중적이라고 그들을 대중적인 표현이라고 인식하는 개인들 이렇게 되네요. 네.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여기 이어진 게 아니라 죄송해요. 지울게요. 아까 앞에 관계대명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죠? 이렇게 가야죠. 그죠?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여기가 동사죠. 아까 왼절 시작이 여기 주어가 여기 있잖아요. 관계대명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 개인들 즉 그들의 의견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개인들은 표현한다. 그것들을 반면에 반대겠죠. 생각하지 않는 대신 생각했네요. 그들의 의견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침묵을 유지한다. 네, 침묵을 조용히 있는다. 머문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러한 과정이 발생을 한다. 죄송해요. 이러한 과정이 발생을 한다.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휩소하는 거죠. 다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한꺼번에 그 한 주제에 대나 그런 데에 대해서 나선형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은 일어나는데, 네, 이게 이제 콤마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원래 소댓은 붙어 있으면 콤마 없이 이렇게 박 써버리면 뭐뭐하기 위해서잖아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거든요. 주로 쓰는. 근데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소댓 구문하고 똑같은 거야. 콤마 찍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한 이슈에 대한 한쪽 측면이 마무리가 된다. ends up. 상당한 publicity, 인기, 대중화와 함께 마무리가 된다. 여기서 이제 그 이슈의 한쪽은 마무리가 되고 그 반대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쪽은 with 쓰고 아주 거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with 보이시죠? 여기 두 개. 예, 당연히 서로 대비돼서 얘네는 많은 쪽이고요. 양이. 얘네는 반대쪽이니까 거의 없는 쪽으로 해석하셔야죠. 둘 다 이슈가 크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줄어들고 이런 거죠. 일상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데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배지를 달고 차에다가 범퍼 스티커 같은 거 붙이고, 또 그들은 SNS에다 올리고 하죠.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좀 더 쉽다 하기가, 이러한 종류의 일들을 위해 그들이 뭐 할 때? 인식하고 있을 때 대대하를,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때. 네. 이 글이 뭐 어렵다 하기보다는요, 네, 그냥 읽어본 느낌? 맞죠? 자, 1차 해석 35번 가고 있습니다. 자, 고려해보자. You need to measure one kind of descriptive device we are familiar with using in physics. 생각해보자. 어떤 특정의 단위를 생각해보자. 콤마 찍고 descriptive device 하니까요. 서술장치, 어떤 한 종류의 서술장치, 즉 우리가 친숙한, with에서 끊어주세요. We are familiar with 해서 다시 생략된 거죠. 관계대명사가. 우리가 친숙한 어떤 설명장치의 한 종류이고, 뭘 사용하고 있는 장치냐면 물리학을 사용하고 있는, 물리학으로 사용하는데, 그렇죠?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익숙한 서술장치. 네, 요거 이제 분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ith랑 묶여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됐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끝나야 되잖아요. 네, with 목적어 없이 끝나야 되니까. 자, 그리고 공간의 거리들은 주어질 수 있다.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된 거죠. feet나 아니면 미터로 환산하여서 이렇게 되네요. 혹은 다른 어떤 측정 단위로. 그리고 물리학은 동일할 수 있다. 관계없이. 물리 원리라고 하면 되죠. 원리는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 값, 유닛은 다르지만 그거를 우리가 하는 원리들은 동일하잖아요. 네, 이루는 원리는. 해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대디아의 결론을 맺게 된다. 이것은 측정 단위는 다를 수 있지만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결론으로, 이 물리적인 원리는 뭘 선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하나의 길이를 재는 측정 단위를 선호하는 건 아니죠. 뭐에 대비해서? 어느 다른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러니까 미터랑 피트 단위 누가 더 선호적인가, 물리학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마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하나를 대신 생략된 거죠. 선택할 수 있고요. 이유로, 편리함의 이유로 해서 우리는 좀 더 further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건 어떤 특징, depending on that choice, 그러한 선택을 따르려는 의존하는 어떤 하나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숫자의 가치 같은 거, 또 PP예요. 네, 여기 전치사니까요. 전치사니까 주어가 동사가 그런 구조가 아니죠. 할당된 이란 뜻이죠. assigned to. 공간의 분리, separation 하면 spatial, space의 형용사예요. space 아시죠, 여러분? 아까 위에도 한번 나왔는데, 공간의 어떤 분리에 할당된 특정한 숫자적 가치와 같은, 되죠? 네. 두 지역 사이의, 자, is 드디어 나옵니다. is not. 이게 동사겠죠? 자, 여기서부터 끌고 온 거예요. 대절을, 그죠? 요게 주어인 거예요. 어떠한 특징, 이러한 특징은 is not out there in the world. 세상에 어디 바깥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동떨어져서, 그죠? 어떤 단위의 하나의 선택과는 동떨어져 세상 어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온도 얘기하는데요. 온도 이제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온도는 마찬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페르나이트이 화씨죠. 그리고 셀시어스가 섭씨죠. 또 켈빈 스케일 아시죠? 켈빈도. 그래서 이 켈빈도나 섭씨 화씨로 같은 것으로 될 수 있다, 측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의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고 있죠. 물리학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When we switch from, 우리가 한 스케일에서 다른 스케일로 변화를 줄 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건 이 스케일에 대한 선택은 굉장히 임의적인, 그죠? arbitrary. 기술할 때의, 설명할 때 굉장히 임의적인 선택이다. 내가 고르는 어떤 단위는. 그리고 또 대시 나왔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론을 맺는다, 또 that. 이거 2번이죠, 1번이고. 이런 건 병렬이니까. 어떤 하나의 특징이다. 뭐하고 있는? 의존하고 있는, 그냥. 그러한 선택이 뭐예요? 그 선택에 달린 특성이든 척도에 의존한다. 척도에 의존한다. 그죠? 어떠한 특성이든 간에, 그죠? 어떤 특성이든, 즉 그러한 선택에 의존하고 있는 어떠한 특성이든 간에 굉장히 그 척도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다. 자, 뭐 화씨라든지 이거죠. 그 다음에 섭씨라든지 어떤 켈빈 값. 요 세 개를 봐도 요거 어디서 줄었어요? 그죠? 북유럽, 미국에서 쓰죠, 그죠? 북아메리카. 요거는 아시아권에서 주로 쓰죠. 그리고 저기 유럽권. 이건 이제 물리학에서 많이 쓰겠죠. 화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뭘 선택하던 간에 그 물리적 특징은 변했어, 안 변했어? 물리적 속성은 안 변하고 쓰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단지 그겁니다. 맨 마지막을 다시 읽어보자.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이해가 다 잘 됐을 거고, 우리는 척도의 선택, 그죠? 척도의 선택에 달린 척도의 선택이 서술상 임의적인 선택이다. 자, 제가 미국에 갔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거를 주로 쓰는데 미국에 가면 임의적으로 이걸 선택해야 되죠. 어떤 과학적인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닐 때, 그죠?
뭐 그게 단지 하나의 예죠. 그래서 이제 임의적인 선택을 했죠. 서술상에. 이해됐죠? 설명을 해주려면. 그리고 그 선택에 달린 어떤 특성이든 간에, 그죠? 이게 특성이 있고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선택에 달린 어떤 특성이든 간에 척도에 의존한다. 결국 이거는 측정이잖아요. 그죠? 척도에 의존한다라는 것으로 결론됩니다. 측정으로 내린 것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같은 것들이지만 나의 서술적 편리함이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 뿐이다죠. 네. 그래서 누가 이길까요? 셋 중에 저는 우린 이게 친숙하잖아요. 그지? 자, 이제 2부는 36번부터 40번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